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2022년도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네요. 한국에서 30대 삶, 특히 남자가 30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살기가 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블로그에 1년 전에 이런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30대가 살아가기가 난이도 하드가 되었다. 한국에서 지금 결혼을 못하고 결혼해도 딩크족으로 사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 2015년에서 16년으로 넘어갈 때 완전히 꺾였죠. 물론 이게 계속 줄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년에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밀렸던 수요들이 결국은 다 결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이 추세상 꺾인 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가 안 나온다. 근데 이 왜 결혼을 안 할까? 보시면 우선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양가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우선 난이도 하드입니다. 만약에 월세나 전세로 시작한다고 가정하면은 거기에 우선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떻게 산다고 해도 그 다음 문제는 육아입니다. 한쪽이 만약에 전문직이거나 이 전문직도 요새는 현실적으로 의사 정도 아니면은 한의사나 의사 아니면은 월 1000 이상 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잘 버는 경우에 월 2, 3천 버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전체 전문직 기준에서도 퍼센트적으로 보면 월 2, 3천 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도 연봉 1억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결혼을 한 나이가 보통 국가 통계가 남자는 32, 33 정도거든요. 여자는 31, 32 정도고. 근데 그 나이 때 연봉 1억 이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만약에 산다고 가정하면은 딩크로 살면은 그 월전세 내고 생활비 내고 대충 적당히 살면 되는데 이 자녀가 문제입니다. 이 맞벌이를 결국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럼 맞벌이를 할 경우 아기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양가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결국 베이비시터를 써야 합니다. 근데 이 베이비시터가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또 보너스도 줘야 하고 가끔 저 베이비시터 중에 아기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아기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또 토한 거를 또 먹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또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물론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극히 일부가 그럴 텐데 그래서 결국은 한 명이 또 키워야 되는데 보통 이 부분을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 남은 한 명이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한 명이 부업, 투자, 이런 것들을 결국 해서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이래서 이제 주식, 부동산 투자와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게 당연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복리 효과로 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가 일을 하다가 회사도 다니고 부업도 하고 하다가 이제 아기가 좀 커서 초등학생이 되고 이러면 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인들은 그 자녀 교육비에 딱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례에서는 이제 여자분이 결국은 아이를 키우셨죠. 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투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둘 다 부업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줄을 요약하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한 명이 두 명 몫을 해야 된다. 투자로 맞벌이 해야 한다. 전문직 억대 연봉 아닌데 둘 다 투자 공부 안 할 때 애 낳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아는 와이프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남편은 은행원이고 부인은 피부 마사지사예요. 그래서 그 육아가 되게 힘드니까 이게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근데 굉장히 명작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결혼 후 골든타임이라는 또 글을 썼는데요. 이 골든타임이 뭐냐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가 골든타임이다. 그럼 보통 32살, 뭐 32, 33쯤 결혼한다고 가정하면은 40살까지가 골든타임이죠. 최대한 이때까지 자산을 늘려놔야 한다. 어차피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현실적으로 돈 모으는 건 거의 힘들다. 그 전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결국 결혼하고 10년 내에 모든 게 갈립니다. 그리고 요 이제 그래프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요게 이제 혼인율입니다. 혼인율을 보시면 그 2016년부터 완전히 꺾였죠. 결혼을 점점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결국은 돈 때문인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그게 냉정하지만 현실이고, 이제 우리나라 인구수를 보시면은 2045년쯤 되면은 확 꺾이기 시작해요. 왜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럼 지금 202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정도가 지나면 이 국민연금 같은 거 이제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사적연금, 개인연금, 뭐 부동산 월세, 배당주 투자 이런 걸 해갖고 현금 흐름을 또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2022년 2인 가구 중위소득 320만 원 정도죠. 월에. 그럼 이 320만 원 가지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물론 3인 가구가 되면은 410만 원으로 늘어나네요. 이 현실적으로 이 월세 전세 내면서 420만 원으로 사는 게 이 숫자가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그래서 저 혼인율이 저렇게 나오는 거고, 이 데이터는 보통 몇 살에 결혼을 많이 하냐. 남자와 여자 보시면 남자는 30에서 34세가 이제 42.1%고 여자는 25, 29에서 30에서 34 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조금 더 높죠. 보통 남자는 뭐 한 32살, 33살 보시면 되고 여자는 뭐 30에서 31세 이때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남자 나이 32, 여자 나이 뭐 30에 결혼해서 1, 2년 뒤에 아이를 낳으면 남자 나이 43 정도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요 10년 내에 모든 게 갈립니다. 출산은 언제 많이 하냐? 보시면 30에서 34세, 뭐 35에서 39세. 한마디로 30대에 출산을 많이 하고 40대에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데이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혼인율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었을 테고,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게 지금 한국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출산을 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를 낳고 7, 8년 사이에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 시드를 늘려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올해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힘들었는데 다시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 굉장히 시드를 늘려 놓으셔야 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